자, 독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독해 한번 좀 청평을 해드리자면요. 독해 일부분은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쭉 봤을 때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단어는 난이도가 쉬웠어요. 근데 지문에 나온 단어들이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단어는 쉬워서 알 수 있는데 지문의 이 해석이 안 되면서 이게 답이 뭐지? 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설명문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쭉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매칭시켜서 답을 짝짝짝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면 요즘 들에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문장을 파악해야지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이제 저희 과 아이의 실제 얘기인데 제가 항상 독해 1부분 들어갈 때도 말씀드린다. 여러분 독해 1부분과 2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시면 독해 3부분 가서 문제 못 풀어요. 그 시간 배열을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과 아이 시험 보고 왔던 아이의 말로는 독해 3부분이 교수님 답을 고르기엔 나쁘진 않았는데요. 독해 지문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문제를 보고 바로 지문에서 찾아서 답은 고를 수 있었으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거. 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독해 부분도 그렇고 듣기에서 그 설명문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단어가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해 공부하실 때는요. 전반적인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좀 최소한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명문, 즉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주제가 다시 바뀌어서 독해 3부분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독해 3부분에 나왔던 것들이 독해 2부분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독해 1부분과 독해 2부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은 우리 빈칸에 알맞은 단어 채우기죠. 단어의 품사는 여러분들 보기 ABCD 통해서 확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러니까 단어가 품사가 통일성이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면 단어가 막 그냥 마구잡이로 나오거든요. 그럼 빈칸 앞뒤 문장을 살피셔서 단어의 품사 먼저 파악을 꼭 해주세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과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그 뒤에 문제 못 풀었대요. 너 계산 부분을 못 풀었다라고 그냥 답만 얼른 찍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국어는요. 동사를 이거 쓰면 꼭 목적어로 이거 쓰는 따페이라는 결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같이 하면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에 자주 출제되는 따페이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문제 하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너무 글씨가 작죠? 하나하나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풀로 갑니다. 일단 뭔진 모르는데 주어가 이렇게 세 글자가 나서 바이다 그러니까 뭔가 흰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해주시면 돼요. 이 바이다과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이 뒤에 거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먼저 가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빈칸 먼저 보도록 할게요. 当年的实验, 자, 实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실험이라고 표현을 하죠. 앞에 동사가 올 경우에는 进行实验이라고 해서 실험을 하다. 그러니까 주어라는 말 대신에 5급에서는 꼭 进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험을 하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찌됐든 그 당시의 실험은 具有 가지고 있다. 원래 이제 중국어에서는 具有, 拥有막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하지만 요가 있다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具有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가 있어요? 또 뒤에는 우리 목적어 나오니까 危险, 위험이 있었대요. 그쵸? 그럼 다시 돌아가서 一定的는 뭐 일정한 어느 정도의 실험이니까 요건 무시하시고 그럼 다시 그 당시의 실험은 위험이 좀 있었습니다. 자, 동사 수로 앞에 올 수 있는 부사, 그쵸? 부사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A번 먼저 볼까요? 자, 이단이라는 표현은 그쵸? 한자 그대로 읽으시면 일단이라는 뜻. 일단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단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접속사로 뒤에 이단 A, G, O, B로 많이 사용돼요. 일단 A 하면 바로 B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실험은 일단 일정한 어느 정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말이 이상해요. 그쵸? 탈락. 비용 뭘까요? 照常, 常就是常常, 日常. 그쵸? 일상이라고 할 때도 이제 표현하죠. 照라는 표현은 원래 동사로서 비추다.
근데 이제 그림자가 그대로 그 사물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짜오가 또 무엇무엇에 따라서라는 뜻이 있죠. 짜오장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그대로라고 평상시대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단어를 불렀어도 장자가 들어오면 좀 말이 이상해요. 그쵸? 그럼 10번 볼까요? 이 단어 별표. 이 단어는 우리 HSK 4급부터 계속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주지엔이라는 표현은 점점 점차라는 뜻입니다. 점점 점차 일정한 위험이 있었어요.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T번 보도록 할까요? 왕왕이라는 표현은 자주, 종종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정답은 그 의미만 해석하셔도 알 수 있죠. 만약에 ABCD를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에 근거해서 이 부분에 들어갈 단어가 일단은 부사임을 알았어요. 그죠? 부사어가 들어갈 줄 알았으니까 ABCD 중에서 의미적으로 맞는 부사어 골라주시면 되죠. 답은 일단 D번인 거 알았으니까요.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앞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바이다과라는 표현은 모르셔도 돼요. 이제 흰색의 큰이란 뜻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뭐지? 흰 가운? 그쵸.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몰라요. 모르는 건 그냥 패스하세요. 作为 이 단어 중요하죠. 作为什么什么工作服. 자, 作为라는 표현은 무엇 무엇으로서 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뒤에 어떤 자격 조건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作为你们的老师 여러분의 선생님으로서 我怎么样 그쵸? 作为学生 학생으로서는 应该努力学习 열심히 공부해야죠. 저희 과 아이들 어제 이제 점수 맞췄는데 作为学生 학생으로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자격 조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作为는요 그냥 뭐뭐으로써 라는 뜻이니까 자 이거 너 줄게 作为生日礼物 그래서 생일 선물로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实验室的工作服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어떤 작업복으로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실험실의 작업복으로서 已有 이미 있습니다. 뭐가요? 100多年的历史了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죠. 它为什么会成为传统呢? 자, 成为라는 표현은 무엇으로 되다 라는 뜻이죠. 정 자체가 이룰성자라는 뜻이니까 정회 무엇으로 되다. 전통은 왜 전통이 되었을까요? 라고 했죠. 그 당시의 실험은 종종 어떤 일정한 위험이 있었고요. 也很容易 굉장히 뭐뭐하기 쉬웠습니다. 把日常衣服弄脏 어떤 이 옷을요, 일상복을요, 해요. 어떻게 해요? 짱 더럽히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 정답 D번 왕왕인 걸 알았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고 저는 종종 자주가 장창만 알고 있는데 하신다면 제가 오늘 비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단이라는 표현은 일단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2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오늘 뒤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찌우가 뒤에 나와 있진 않지만 대신 찌우 대신에 헌롱이라고 해서 쉽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얘는 대부분 말과 말을 조금 이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일단 꾸어도 불라오 조금 과도하게 잡는다면 이 불라오라는 표현이 고기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很容易导致 자, 이 동사 체크하셔야죠. 导致 야기합니다. 뭐뭐뭐뭐의 수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일단 뭐뭐 하면 마냥 뭐뭐 한다면 그 뒤에 어떤 결과. 2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을 세운다 해서 어떤 또 문법 책에서는 가정문에 사용되는 접속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단 우리 말은 그냥 일단이니까 그냥 그 의미가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봐주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을 저 그대로 비춘 따라서라는 뜻이니까 평상시 평상대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밑에 나와 있는 예전에 제가 기출문제에서 뽑아갖고 오는 거거든요. 예문도 한번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我们节日节假日라고 해서 우리 공휴일에 휴일에는요 照常营业라고 해서营业는 영업하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영업을 한대요? 평상시와 똑같이 照常이라고 표현. 照常 평상시에도 똑같이努力 열심히 하고 学习 공부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의 주지에는 너무 많이 강조를 해도 모자를 점점 점차라는 뜻이죠. 주지엔 대신에 요거 두 개 써서 지엔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자, 뒤에 올 수 있는 동사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주지엔 비엔런 점차 추워져요. 주지엔 디가오 점차 향상됩니다.
逐渐好转. 이 점차 좋아져요. 逐渐好起来, 좋아집니다. 즉 逐渐은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대부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죠. 이건 저희 저번 달에 했었던 문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장期处于睡眠负债状态的人, 수면에 비친 상태, 즉 수면 부족 상태의 사람들은요. 记忆力, 注意力会逐渐下降. 자, 下降이라는 표현은 하강, 떨어지다라는 뜻이 되겠죠. 기억력과 주의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3번 꼭 외워두시고요. 자, 왕왕은 종종 흔히라는 뜻인데 여기 볼까요? 蜂窝 이거는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벌집이에요. 왕왕空间狭小. 狭小도 모르신다면 뒤에 거의 키포인트를 좀 맞아요. 아, 작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光线 阴暗이라고 표현해서 빛이 어둡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우리 종종 흔히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렇죠? 뭐 자주, 종종, 또 장창이라는 표현이 있죠. 약간 조금 해석을, 설명을, 차이점을 드리자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장창은요. 미래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제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자주 종종 뭐뭐 하다 할 때 장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왕왕 같은 경우는요.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장취 도서관. 저는 그러지 않지만 자주 도서관에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왕왕을 쓸 거면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每个星期天他往往去图书馆. 매주 주말마다 그는 종종 도서관에 갑니다. 라든지 앞에 이렇게 꼭 어떤 전제 조건 상황이 붙어요. 왕왕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에서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왕 대부분 종종 그랬다, 종종 그러하다라는 현재까지는 올 수 있어도 미래 시점에서는 쓰지 않아요. 아셨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 2, 3번 문제 풀러가도록 할게요. 2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 뭔지 모르지만 얼치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얼치에 게다가 这个东西 이것은요. 이 这个东西就是白大褂 약간 흰 가운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还要또 뭐뭐 합니다. 一些其他的特点. 아, 특징이 있대요. 근데 그 특징이라고 나와 있고 또 뭐뭐 하야라는 표현 뒤에 지금 이 부분 수어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앞에 쉬어, 하이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특징이라는 표현에 맞춰서 문제를 풀려고 보니 역시나 다들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等于라는 표현은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대등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等于. 저는 이거를 2加3 等于5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거든요. 2 더하기 3은 5. 等于는 뭐뭐와 같아요. 근데 특징과 이 물건은 이 기타 특징과 이 말이 이상해요. 그렇죠? A번 탈락. 자, B번 볼까요? 뚜이비는 한자 그대로 봐주시면 대비하다, 비교하다인데요. 자, B라는 표현 자체가요. 여러분 원래 동사로서 비교하다 뜻에서 와요. 또이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마주하다, 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물건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비교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원래 그 뜻이 있어서 그 의미가 조금씩 해당하게 되면서 뭐뭐보다라는 비교문으로 가게 되죠. 전치사 의미도 쓰잖아요. 또이비는 비교하다예요. 그러면 비교하려면 어떤 두 대상이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이비라고 하기에는 기타 말이 조금 맞지 않아요. 의미적으로 맞지 않죠. 탈락. 10번 볼까요? 属于 슈라는 표현은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라는 표현은 就是在라는 표현과 똑같죠. 어디에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다. 기타 특징에 속한다. 조금 말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도 하고 그렇죠? 말이 조금 이상하고 D번 볼까요? 具备라는 표현은 具라는 표현을 다, 전부라는 뜻이고 备, 갖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特点, 具备特点이라서 어떤 특징을 갖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이 되죠. CD번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于是, 그래서 라고 표현했죠. 앞에서 내용이 뭐였었는데 갑자기 그래서예요 라고 하신다면 옷이 다 자꾸 더럽혀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就需要一种东西, 어떤 물건이 필요하게 됐대요. 可以
穿在日常衣服外面 어디에 입을 수 있는 옷, 그쵸? 일상복 위에 입을 수 있는 옷 用来保护衣服 자, 保护라는 표현 보호하다라는 뜻이죠. 옷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대요. 게다가 이 물건은 또 그쵸 특징을 가져야 이 뒤에 특징이 나오게 되겠죠. 즉, 属于는 특징에 속하다라는 말은 쓸 수 없겠네요. 뒷내용이라서. 어떤 특징인지 이제 보도록 할까요? 比如 예를 들면 容易发现污债 우债라는 표현은 바로 그 뭐라 그러지? 오염? 옷에 더러운 거 묻는 거, 그쵸? 이렇게 표현 한국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方便清洗라고 표현을 해서清洗깨끗하게 씻은 데에 方便 그쵸? 편리하고요. 能经受高温消毒 经受라는 표현은 견디고 经受 받을 수 있어요. 高温消毒라고 해서 높은 고온에서도 소독을 견뎌낼 수 있는 이러한 특징 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D번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우즈라고도 있는 것 같아요. 우자이가 아니라 우즈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니까 제가 방금 틀린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여기 2번에 들어갈 단어는 具备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等于라는 표현은 뭐뭐와 같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뭐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现在 지금요. 我把还没织好的布匹剪短了. 너무 어렵긴 하지만 단어가 还没织好的 이렇게 줄이 이렇게 뜨개질하다 할 때 그런 의미거든요. 그걸 하지 않는 뿌피 어떤 피를 이 볼을 면볼을 剪断了 잘라버렸대요. 等于 이것은 뭐뭐와 같죠? 白白浪费了时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것과 같습니다. 뭐뭐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等이 기타 등등이란도 뜨고 대등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뭐뭐와 대등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2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또 맞서고 있는 것을 비교하다.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삼을 가지고 비교하다라는 뜻이죠. 예문 보시면 더 알 수 있어요. 他们会先做好计划 먼저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요. 并仔细对比 자세하게 비교합니다. 뭘요? 原价和折扣价 折扣价라는 표현은 바로 이제 할인 가격이라는 뜻이죠. 여기 봐주시면 두 가지의 대상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의 가격과 할인된 가격을 서로 비교하다 对比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서 3번 属于뭐뭐에 속하다라고 했었었죠. 뭐뭐뭐뭐 山庄이라고 했죠. 成都避暑山庄이라고 표현해서 뭐 이러한 산장은 属于皇家建筑라고 얘기해서 황실의 건축에 속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늘 4번 具备라는 표현은요. 갖추다, 구비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쥐가 다 모두라는 뜻이고 빼이가 갖추다, 구비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목적어 외워주셔야 돼요.功能,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具备条件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具备资格 라고 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뒤에 목적어 보이세요? 具备 뒤에 오는 목적어들은 대부분 추상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문도 괜찮아요. 这些优点 이러한 장점은 也许 아마도 双方都已经具备 이 상대방 모두 다 갖추고 있을 거예요 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우리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具备优点 이라고 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비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3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 이제 문제를 풀었죠. 이런 흰 가운에 왜 필요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이거 우자이가 그죠? 오염 물질 아까 제가 발음이 틀렸어요.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풀러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 3번 뭐라고 말이 나온 김에 뒤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白色上面 흰색 위에 有了脏东西 더러운 물질이 있으면 很容易就能看到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앞에서 특징을 설명하고 뒤에 갑자기 흰색 위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에 대해서는 이 옷에 흰 가운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A번 보도록 할까요?
做完实验后应该立即洗手. 자, 우리 부사 하나 체크해 주셔야죠. 立即라는 표현은 바로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시 손을 씻어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앞에서 보면 어떤 특징에 대해서 옷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 씻어라? 탈락이 될 수 있겠죠. B번 볼까요? 深色的衣服更耐脏. 아, 여기 볼까요? 이忍耐 할 때耐죠.耐는 인내하다, 견디다예요. 짱, 더럽다, 더러운 것을 더 견딜 수 있어서요 라고 표현했는데 앞에 深色的衣服, 짙은 색의 옷이 더 더러운 데를 조금 더러운 것을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위에도 입어야 되고 어떤 이런 특징도 있어야 되고 뒤에 보면 白色上面이라고 해서 흰색이라고 나오는데 深色와는 어울리지 않네요. 탈락. 10번 这可难倒了科学家们. 난 너무 어려워서 나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현. 왜 갑자기 옷이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나오겠어요? 탈락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D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다과 왜 이 옷이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就是一个不错的选择,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왜요? 흰색 위에 이 더러운 물질이 묻으면 이게 딱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딱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4번 갑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우리 이어졌었죠? 바로 볼 수 있고, 찡구어, 찡구어는 지나다, 뭐 건너다, 거치다 라는 뜻이 있죠. 칭시라고 표현했네요. 칭시라는 표현은요, 깨끗이 세탁하다예요. 예. 不会掉色. 자, 掉色라는 표현은 색이 떨어지다라는 뜻이니까 색이 바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겪고도 색깔이 떨어지지 않고요. 后来这个传统就被保留下来. 라고 해서 이 전통이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칭시라는 표현 자체가 깨끗이 세탁하다이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세탁을 하다인지 이 앞에 부사어를 놓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A번 볼게요. 수이쇼. 자, 원래 수이는요, 여러분 따르다, 따라가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이쇼는 손 가는 대로라는 뜻이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렇죠? 손 가는 대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손 가는 대로 씻어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그렇죠? 탈락. B번 反复, 반복적으로 씻어요. 왜냐면 뒤에 보이시죠? 여기 띄어서 색이 바래지려면 옷을 계속 몇 번을 헹궈야 되는 거죠. 빨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옷을 어떻게 씻는지를 보여주는 정답은 그렇죠?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C번 格外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별히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지금 칭시는 어울리지 않아요. 뒤에 품사가 맞지 않죠. 탈락. D번 종공, 얘는 더 안 맞죠. 종공은 숫자의 조합인데 지금 숫자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답은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A번 그럼 볼게요. 수이쇼, 손이 가는 대로라는 뜻이니까 그냥 뭐뭐 하는 김에 뭐 겸해서 바로라는 뜻이 되겠죠. 보도록 할까요? 在智能手机被广泛应用的时代, 스마트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시대에서 随手可得的信息, 여기 보이시죠? 可得라는 표현은 得就是 얻다라는 뜻이니까 可得도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随手可得的信息라는 표현은 손이 가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러이러한 것이压力,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反复, 아까 우리 듣기 할 때도 했었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라는 뜻이네요. 봐주시면 反复强调,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죠. 反复检查, 반복해서 검사합니다. 체크하고요. 反复研究, 반복해서 연구하고요. 反复讨论, 여러 번 이제 토론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마 사전에 찾아보시면 反复말고 重复, 아이고. 종푸도 여러분 얘도 반복해서라고 나올 텐데요. 종푸는 조금 달라요. 얘도 반복해서인데 종푸의 종은 똑같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중복되다 할 때 그 중자죠. 종푸는 똑같이 한 번 더 뭐 하는 거예요. 반푸는 그냥 동작이 여러 번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빨래를 할 때는 그냥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지. 예전에 빨았던 거 그대로 내가 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矿泉水瓶能反复使用,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3번의 格外 아까 C번에 나왔었던 格外는 제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정도 부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종공은 보이시죠? 숫자의 합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독해 일부분은 그렇게 품사 확인하신 다음에 앞뒤 문장만 보셔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독해 2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해 2부분은 보기를 조금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명문인지 세부 내용을 묻으려고 하는 건지 주제를 묻는 건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다음에 문장의 주자는 대부분 처음 아니면 마지막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BCD 먼저 볼게요. ABCD가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쭈쭈쭈 공통적인 말이 있으면 세부 내용을 물어볼 텐데 이렇게 뭐야? 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A번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象棋的规则很复杂. 规则라는 표현은 규칙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象棋가 뭐예요? 바둑이죠. 그쵸? 바둑이란다. 장기예요. 그쵸? 바둑은 웨이치라고 해서 둘러 포진하는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장기의 규칙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라고 나왔고요. B번 볼까요? 시아치, 이 장기를 두다라고 할 때 이렇게 동작이 내려가서 시아라고 표현을 하죠. 이 장기를 두는 것은요, 能提高人的表达能力, 사람의 어떤 표달 능력. 表达는 내가 표현해서 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달의 의미가 있어요. 表达는 이렇게 전달하다라는 뜻이죠. 表达能力, 전달하는 능력을 좀 향상시켜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C번 볼까요? 做重大决定时做决定 결정을 해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要征求 다른, 이제 또 나왔다. 그쵸?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D번 要善于 여러분, 善은 원래 그쵸? 착할 선자예요. 그쵸? 善은 능하다, 잘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위는 어디에니까 善于는 무엇에 능하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능해요? 저는 능한 게 없네요. 예를 들어서 뭐 善于画画 그림 그리는 거에 능하다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处理生活中的变化 생활 중의 변화를 처리하는 것에 능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대충 문제를 첫 번째와 마지막 주제를 묻는, 그쵸? 그걸 알았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 끊어지는 데가 여기까지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象棋是很多人都喜欢的一种娱乐方式. 이거는 어렵지 않네요. 그쵸? 주어는 뭐뭐입니다. 오락 방식입니다. 그렇죠? 저는 장기를 못 둬서 좀 바둑 이런 거 몰라요. 어쨌든 장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오락 방식이래요. 要想下好一盘棋. 원래 시아치는 이제 그 장기를 두다죠. 두는데 어떻게 돼요? 시아하오, 잘 둬요. 몇 판 둬요? 한 판 둬요. 그렇죠? 한 판 잘 두려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你必须提前 오, 이거 좋다. 制定策略라고 표현을 하죠. 制定이라는 표현은 한자 그대로 봐주시면 제정하다라는 뜻인데요. 制定 그러니까 정하다, 잘 만들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策略라는 표현은 책략이라는 뜻이죠. 그럼 오늘 따페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책략을 세우다. 뭐 어떤 뭐 이렇게 방법 같은 걸 잘 두다, 방법 같은 걸 잘 생각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먼저 制定好策略 비법, 책략 같은 걸 먼저 생각을 해두래요. 요计划的 계획적으로 이것도 괜찮다. 打败对手 오늘 따페이 외울 게 많네요. 자, 对手라는 표현은 독해 부분에 한동안 계속 답이 엄청 많이 됐었어요. 상대, 라이벌이라는 뜻입니다. 라이벌을 무찔러요. 打败, 이 빠이가 우리 이제 패하다, 그쵸? 뭐 이렇게 전쟁에서 무찌르다 이런 의미가 있죠. 打败对手 계획적으로, 그쵸? 상대편을 무찔러야 합니다. 遇到情况时 어떤 상황에 부딪혀요? 突发情况时 어떤 돌반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라고 표현을 해줘. 아이고, 여기까지 읽기로 해놓고 뒤에 또 가고 있네요. 어쨌든 참 여기까지. 지금 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규칙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왜냐면 人生也像下棋一样 인생도 장기와 같습니다. 뭐라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就是 你应该当机立断. 지금 앞에 장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뒤에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인생을 장기에 지금 비유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외워야 될 사자성어 当机立断이라고 표현합니다. 当机 그 당시의 기회에서 立断 바로 판단을 내려라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 딱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주시고 迅速 신속하게 做选择 선택하세요. 어떻게 해요? 新的选择 새로운 선택을 해내세요. 동사 뒤에 추가 붙어있던 건 그 선택이 나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빨리 선택을 하시고 이러해야지만 才能 할 수 있어요. 继续 계속해서 你的脚步 인생에서 걸음을 간다라는 건 인생을 산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잘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다시 어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그쵸? 해결을 하세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시고 선택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인생에 비유한 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 그쵸? 정답은 요 마지막 줄에 이거에서 D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생활에 대한 표현, 어떤 변화에 대해서 능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아까 읽어봤고요. 이제 장기에 대해서 비교를 했죠. 뒤에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돌반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你要及时 부사 체크 及时이라는 표현은 즉시라는 뜻이 되겠네요. 做出调整 원래요. 调整은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조절하다라는 뜻인데 调整의 의미는 뭔가 흐트러져 있는 걸 바로 세우다라고 할 때 调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做出调整이라고 한다면 바로 즉시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빨리 되돌리세요. 빨리 올바른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뭐뭐으로서 뭐뭐 하기 위해서 应对变化 자, 동사, 목적어 체크 변화에 대응하다 应对变化 이런 각종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빨리 되돌려 놓으세요. 人生也像棋一样 그쵸? 像下棋一样 라고 표현해서 인생도 장기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本来走得很顺的路 굉장히 원래는요 순조로운 길을 가려고 했지만 却 오히려 出现了分岔 分岔라는 표현은 이거 한자 보세요. 이거 너무 한자가 정확한 것 같아. 산에 그쵸? 분기점이 나타나요. 그 갈림길이 나타나는 거죠. 分岔路口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분기점 나눠지는 길이 나타나면 빨리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고 새로운 선택을 내보여주셔서 이래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갈 수 있는 걸음걸이를 잘 갈 수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정답은 D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규칙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다 나오지 않았었네요. 장기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독해 이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독해 이 부분 주제를 파악할 때는요.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장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독해 부분 어렵지 않았습니다. 독해 3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따로 문제집 있으시면 한번 풀으셔서 독해 부분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쓰기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